이경실 씨의 또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이경실 씨는 얼마 전에 가수 조영남 씨의 팔순잔치에 초대돼서 등장했던 모습을 저희가 MBN을 통해 확인해드린 적이 그랬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경실 씨가 잘 지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경실 씨가 사는 집이 경매로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자, 이곳은 한강뷰 아파트로도 유명한데 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하고 있고 저 크기가 집이에요? 약 89평입니다. 지금 나오는 실제 저 집이고요. 지난 1월에는 한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이경실 씨가 소유 거주 중인 이 집이 최근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고 경매 시작가는 약 25억 5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실 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경실 씨가 갖고 있는 이 이경실 씨 명의의 부동산이, 그러니까 이 금액을 빌린 돈을 갚을 정도의 어떤 큰 돈이 되는 부동산이 사실상 이게 유일한 상황이자 여기에 지금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매 신청에 들어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경실 씨가 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A씨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못 갚았다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이 18억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데 보통 20-30% 정도 빌린 돈보다 높게 설정이 되니까 한 1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봤더니 청구 금액이 13억 3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2007년에 이경실 씨가 14억 원에 구매를 해서 실제로 거주해오는 살고 있는 집인데 그래요? 1970년대 초에 준공된 아파트라고 하고요. 네. 지금 임의 경매 형식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보통은 이제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았을 때 바로 이 근저당권, 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 이거 팔아가지고 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인데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주거든요. 이게 네. 상당히 장기간 채무 변제가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한테 13억 이걸 못 갚아서 경매 나왔다고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경실 씨의 자산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제가 아까 이경실 씨 명의의 현금화할 자산이 다른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추측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만약에 이경실 씨가 실거주하는 이 집을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겠네요. 다른 본인만의 부동산 처분할 수 있는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처분해서 이 채무를 변제를 하고 이렇게 알려지는 상황까지는 막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금이 없거나 현금할 자산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경매가 한번 개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네. 이건 압류된 거랑 비슷한 상태이기 아이고. 때문에 살 사람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걸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경실 씨로서는 다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이 돈을 변제를 하고 경매 절차 진행을 막거나 아니면 채권자와 합의를 해서 이 아파트를 누군가에게 매도해서 이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는 그런 수순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경매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낙찰자가 나타나면 이경실 씨는 이 집을 비워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이경실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세상에. 대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경실 씨의 어떤 개인사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경실 씨가 재혼을 해서 19년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요? 그 내막이 또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이 이유를 밝힌 바 있는데요. 첫 번째 이혼이 그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충격의 트라우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혼 후에 혼인신고도 자신에겐 굉장히 큰일이었는데 현재 남편이 배려해줘서 혼인신고 없이 지금 19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렸고요. 또 아들과 관련한 자신의 근황도 전한 바가 있는데 그래요? 반지하에 살던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집을 마련해준 그러한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아들은 많은 분들이 역시 아실 겁니다. 배우 손보승 씨입니다. 그래요? 네, 단역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역할을 받아오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3살 아들을 둔 아빠거든요. 저분이 손보승 씨 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경실 씨는 이 아들이 결혼한 지 무려 5년 만에 아들의 신혼집을 처음 가본다라는 이야기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이경실 씨는 1년간 절연을 했었는데 왜냐면 손보승 씨가 23살 연하에 이제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혼전 임신을 하고 나타나서 그러면은 아들이 자기 인생을 아직도 책임을 못 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답답함을
밤을 호소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도 이후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됐고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아들을 계속 도와줬다는 겁니다. 생활비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전해주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인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사까지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경실 씨가 직접 입장을 낸 적도 있는데 오히려 며느리의 마음을 잘 안다는 거였죠. 시댁에서 집으로 옮겨준다는데 싫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그리고 손주를 봐서 아기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좋기에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듯 계속적으로 아들에게 끊임없이 금전적 도움을 줬던 만큼 이경실 씨가 지금 이 경매를 막지 못할 만큼 금전적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 용산이면 사실 굉장히 요즘 선호 지역이잖아요. 하지만 용산구가 최근에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곧바로 매매자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사이에 경매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명기 원장이 어때 다 큰 성인이 된 자제분한 자식들한테 이 금전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게 또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지요. 아하. 그러나 지원을 해줄 때 자식의 직장도 있고 뭔가 결혼도 하고 뭔가 더 집을 넓히는데 보태는데 보통 지원을 해줄 때는 네. 그게 우리가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정일 때 지원을 갖다 받다가 보면은 왠지 무책임하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있으면 우리가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네. 그렇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음흠. 그리고 아마 1년간 절연을 했을 때도 도움의 손길을 끊어야지 자립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러나 도저히 너무 힘드니까 도와주셨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또 그때 도와주실 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 네. 전체적인 게 잘 안 되면서 이런 좀 불운을 맞이하게 되신 것 같아서 되게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요.